출구 없는 부진에 시달리던 삼성전자가 확실한 반등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2025년 2분기 최악의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하반기가 그 어느 때보다 기대되는 이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진이 길어지면서요, 한때 동학개미들의 꿈과 희망이었던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어들었죠. 2025년 2분기 삼성전자는 최악의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부진의 가장 큰 이유는 반도체인데요. 반도체 사업부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분의 1토막이 났습니다. 새로 나온 갤럭시 시리즈 잘 팔린다는데 주가 왜 이러냐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신데요. 삼성전자의 실적은 반도체가 좌우합니다. 모바일이랑 가전 그리고 디스플레이 이쪽은 실적이 좋을 때와 나쁠 때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반도체는 사이클에 따라서 실적의 편차가 상당히 큽니다. 스마트폰도 만들고요. TV도 만들지만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가 반도체로 분류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반도체 회사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이것저것 다 하는 종합 반도체 회사입니다. 분야별로 보면 경쟁력은 다소 차이가 나는데요. 메모리 반도체는 글로벌 1위 기업이었고요. 시스템 반도체는 잘해보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글로벌 경쟁력은 없는 수준입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반도체를 설계만 하고요. 이 설계도를 그대로 만들어주는 회사가 파운드리인데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는요, 괜찮았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절대 1강인 TSMC와 유일하게 비빌 수 있는 회사가 삼성전자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죠. 글로벌 1위였던 메모리 반도체는요,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SK하이닉스에게 최초로 1위 자리를 내주게 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희비를 가른 것은 HBM이죠. 삼성전자는 HBM 시장에서 전혀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5년 2분기 HBM 시장 점유율은요, SK하이닉스가 압도적인 1위이고요. 삼성전자는 마이크론한테까지 추월을 당한 상황이에요. 파운드리 부진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2025년 1분기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을 보면 삼성전자가 2위이긴 한데요. 사실 이 순위를 논하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1위인 TSMC와 점유율 격차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문제는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부진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추세적이라는 점입니다. 보고 계시는 차트의 빨간색이요, 바로 TSMC의 점유율 추이인데요. TSMC의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죠. 삼성전자 비메모리 사업부가요, 지금 분기에 2조씩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1년이면 8조지 않습니까? 이대로 몇 년이 지속이 된다? 아무리 삼성전자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삼성전자가 TSMC를 따라잡겠다고 공언했을 때가 2022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TSMC를 입에 담기도 민망할 정도로 삼성 파운드리는 급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삼성 파운드리의 구세주로 나타난 것이 바로 테슬라죠. 이미 다들 뉴스를 보셨겠지만 테슬라의 새로운 AI 반도체 칩인 AI6를 삼성 파운드리가 만들기로 했다고 합니다. 계약 규모는 23조 원 수준이라고 하네요. 공시된 것만 23조고요. 머스크 말에 의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고 합니다. 2025년 7월 28일 장 시작 전에 삼성전자의 공시만 보더라도 글로벌 대형 기업이라고만 나와 있었어요. 계약 규모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빅테크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는 있었는데 머스크가 직접 테슬라의 AI6를 삼성전자가 텍사스의 팹에서 생산할 예정이다라고 X에 공개를 했죠. 삼성 파운드리는요, 2022년 이후 수주다운 수주를 못 받고 있습니다. 기존 고객도요, TSMC 쪽으로 전부 다 빼앗겨 버렸고요. 기술력 자체에 의문이 있다 보니까 AI 반도체 칩 수요에 폭발적인 수혜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랬던 삼성전자가 빅테크한테 최초로 파운드리 계약을 따낸 겁니다. 테슬라의 계약이 계약 규모 이상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시장이 평가하는 점도 바로 이 때문이죠. 이 계약을 발판으로요, 주요 고객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추가 수주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파운드리뿐만 아니라요, 메모리 반도체 쪽도 기대를 갖게 하는 뉴스가 나왔어요.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발표 현장에서 HBM4 개발을 완료했고 고객사에 전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갈 길은 멀지만 HBM 시장에서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충분히 기대를 가질 만한 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수년간 반도체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보면요, 엔비디아 밸류체인의
들어있느냐 없느냐로 희비가 상당히 많이 갈립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사례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앞에서 정리해드린 긍정적인 뉴스들이요, 실제 실적으로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립니다. 하지만 주가는 기업의 미래 가치를 선반영하지 않습니까? 반도체 회사인 삼성전자가 반도체에서 확실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한 만큼 2025년 하반기 기대를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코스피 상승을 위해서라도요, 삼성전자의 부활은 절실합니다. 삼성전자가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4%예요. 금융주가 아무리 많이 올라도요, 조방원 테마가 아무리 강해도 코스피 지수가 여기서 더 못 올라가는 이유는 삼성전자가 멈춰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가총액 10위 HD 현대중공업의 비중이 1.4%이지 않습니까? 코스피 관점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가 1% 움직이는 것과 현대중공업 10% 움직이는 것이 똑같습니다. 삼성전자 주주가 아니더라도요, 코스피에 투자한다면 삼성전자를 응원할 수밖에 없죠.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심리는 확실히 달라진 것 같아요.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최근에 발행된 증권사 리포트들을 보면 최근 지났다 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크게 의미를 부여할 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목표가도 대부분 상향 조정했습니다. 단순히 이러한 전망들을 떠나서요, 삼성전자를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순환매입니다. 올해 삼성전자 많이 안 올랐습니다. 연초 이후 31.3%면 많이 오른 것 같지만요, 다른 대형주들과 비교하면 사실 많이 올랐다고 보긴 어렵죠. 정부 정책 수혜주들, 조선, 방산, 원자력 이런 종목들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존 주도주들의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라면 상대적으로 덜 오른 삼성전자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특정 테마 위주로 매매를 하셨다면 삼성전자 비중 높은 ETF들도 부분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에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요, 삼성전자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죠. 박스권에서는요, 레버리지 ETF 트레이딩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삼성전자 이미 많이 보유하신 분들은 인버스 ETF를 해지 목적으로 매수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한국에는 개별 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ETF가 없죠. 수많은 레버리지가 ETF가 있는 미국에도요, 삼성전자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 인버스 ETF는 없습니다. 그럼 어디에 있느냐? 바로 홍콩에 있습니다. 이 CSOP라는 홍콩의 자산운용사에서요, 삼성전자 레버리지 ETF와 인버스 ETF를 운용하고 있어요. 미국 주식 검색하실 때요, 티커를 주로 활용하시잖아요. 종목명에요, 이 숫자를 입력하시면 이 해당 종목들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달러를 보유하고 계시다면요, 종목 코드 9747, 9347은 별도의 환전 없이 바로 매수가 가능하고요. 거래량이나 순자산 규모는 홍콩 달러로 운영하고 있는 7747이나 7347이 더 크기 때문에 환전을 하셔야 한다면 홍콩 달러로 환전해서 매수하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오른쪽이 CSOP 삼성전자 2배 레버리지 ETF인데요. 삼성전자 일간 등락률의 2배를 추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 공시로 삼성전자가 하루에 6.8% 상승했던 7월 28일 CSOP 삼성전자 2배 레버리지 ETF는 13.7%, 약 2배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죠. 홍콩 주식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요, 한국과 동일한 시간대에 편하게 거래가 가능합니다. 홍콩 주식시장은요, 마감 시간이 17시입니다. 국내 증시 마감 이후에 삼성전자 호재나 악재가 발생하면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홍콩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레버리지 ETF는 거래가 가능하죠. 보다 적극적인 시장 대응이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 고민해 볼 수 있는 전략은 환율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이 ETF들에 투자를 하시면 삼성전자를 원화가 아니라 홍콩 달러나 달러화로 투자를 하시게 됩니다. 홍콩 달러는요, 미국 달러에 패그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둘은 거의 똑같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에 투자를 하셔도요, 달러 강세 시 환차익을 기대할 수가 있겠죠. 기초자산이 삼성전자라고 해도요, 운용사 이름이 낯설다면 조금 꺼려질 수밖에 없는데요, CSOP는 홍콩에서 가장 큰 자산 운용사 중에 하나입니다. 운용사들마다 특징이 있는데 이 CSOP는 레버리지 ETF에 특화된 운용사예요. 홍콩 레버리지 ETF 시장의 98.1%를 점유하고 있는 믿고 투자해도 되는 운용사라는 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요, 다음 주 반도체 관세를 발표하겠다고 예고를 했죠.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예측하긴 어려운데요, 혹시 삼성전자의 변동성이 확대된다면 오히려 기회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TF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